가장 잔인한 기록 문학 아거타 크리스토프의 세계.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자 도시가 불타고 소련군 탱크가 진입하면서 거리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의 손을 쥐고 국경을 넘어야 했다. 그날 이후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모국어를 잃은 사람이 된다. 그녀의 문장은 얼음처럼 차갑다. 그러나 한번 읽으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전쟁은 그녀를 망명길로 몰아넣었고 언어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늘 우리는 카프카 이후 또 하나의 출구 없는 세계를 찾아간다. 아고타의 문체는 잔혹할 만큼 단순하다. 감정은 지워지고 단어들은 뼈대만 남아있다. 바로 그 건조함이 인간의 잔혹성을 극대화한다. 감정을 지운 채 전쟁과 인간의 추악함을 기록해낸 아고타 크리스토프. 헝가리도 한국처럼 성이 앞에 오므로 여기서는 아고타라고 부른다. 1956년 혁명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위스로 망명한 아고타는 시계 공장에서 일하며 프랑스어를 독학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쓰게 된 건 운명이었다라고 말한 아고타의 환경은 무소속성이라는 점에서는 카프카와 닿아 있다. 하지만 카프카가 유대인 혈통으로 프라하에서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한 것과 달리 아고타는 성인이 된 뒤에 배운 외국어로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 프랑스어를 적어 즉적의 언어라고까지 불렀다는 언어 조건은 그녀의 문학에 결정적 흔적을 남긴다. 말을 잃은 자의 글쓰기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아고타의 문장, 즉 프랑스어 글쓰기는 그녀의 문학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그녀의 글은 미니멀리즘을 넘어 거의 기록문에 가깝다. 대표작인 3부작의 첫 편 큰 노트의 문장은 우리는 문을 열었다. 먹었다. 기록했다. 죽었다. 이런 식이다. 3부작 중에서도 가장 군더더기가 없다.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해 우리는 쓴다. 우리는 나간다. 우리는 보고 기록한다. 같은 문장들이 이어지며 감정과 형용사를 철저히 제거해 보고서나 훈련 일지 같은 냉정함을 만든다. 전쟁 중 국경지대에 맡겨진 쌍둥이 형제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이야기인데 감정 한 줄 없는 건조함이 오히려 전쟁의 잔혹성을 증폭시킨다. 우리는 울지 않는다. 기록할 뿐이다. 이 문장 안에 아고타 문학의 정수가 들어있다. 선악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에서 아이들은 서로 때리고 가난한 이를 돕기도 하며 부상병의 시체를 관찰하기도 한다. 아고타는 말년까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말을 잃고 언어를 다시 짓는 과정 자체가 건조한 문장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방인, 난민, 노동자로 살았던 그녀의 삶은 단 한 번도 평탄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모국어를 잃었다. 다시 얻은 언어는 상처투성이다. 전쟁이 삶을 찢어 놓았다면 언어는 그녀를 배신했고 기억은 끝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그녀의 문학 세계를 설명한다. 언어는 신뢰할 수 없고 기억은 뒤틀리며 진실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그녀의 문장을 요약한다면 잔혹한 단순함, 감정을 지우는 문장이 된다. 독자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굳어버린다. 문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건조하기 때문이다. 아고타를 읽은 독자들은 강하다, 미쳤다, 잊히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카프카가 출구 없는 부조리를 형상화한다면 아고타는 진실 없는 세계를 건조하게 드러낸다. 그 둘은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를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대중적 작가라 하긴 어렵지만 아고타에 대한 평가는 강렬하다. 전쟁이 만든 냉혹한 문장들, 거짓말로 만든 진실, 가장 잔인한 기록 문학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간결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극단적 미니멀리즘은 오히려 더 강한 충격을 만든다. 아이의 시선으로 전쟁, 거짓, 고독, 정체성 붕괴를 기록하는 과정은 불확실한 진실과 뒤틀린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카프카의 부조리를 현실로 끌어온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
3부작의 첫 작품 큰 노트는 감정 없는 기록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국경지대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쌍둥이 형제는 살아남기 위해 감정과 연약함을 지워간다. 그들은 매일 목격하는 잔혹한 현실을 기록하며 선악과 진실 거짓의 경계를 지워간다. 독자는 전쟁은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두 번째 작품 증거에서는 쌍둥이 중 루카스만 등장한다. 실종된 형 클라우스를 찾으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고 기억은 뒤틀리며 진실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며 독자는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었나? 라는 질문을 품게 된다. 카프카가 불확실성을 파고들었다면 아고타는 기억 조작과 진실 붕괴의 미로를 만든다. 아고타의 단순하고 건조한 문장은 흔히 해밍웨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미니멀리즘은 출발점이 다르다. 해밍웨이의 글은 의도된 절제, 즉 빙산 이론에서 비롯된 미학적 전략이다. 전쟁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의 미니멀리즘은 보여주지 않음의 미학에서 나온다. 카프카가 진정한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해밍웨이도 진실은 표면 밑에 숨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고타의 단순성은 문학적 전략이 아니라 난민 작가가 타지 언어로 적어내려간 생존의 문체에서 비롯된다. 단어 하나하나가 절박한 선택이었기에 문장은 필연적으로 단순해졌다. 그녀에게는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감정의 부재 자체가 감정처럼 작동한다. 말하지 않아 더 잔혹하고 묘사하지 않아 더 고통스럽다. 해밍웨이가 침묵을 미학으로 만든 작가라면 아고타는 침묵 외에는 쓸 수 없었던 작가다.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세 번째 거짓말은 이야기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든다. 관계는 뒤집히고 진실은 무너지고 남는 것은 말해진 이야기뿐이다. 문학은 진실이 아니라 기억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선언이다. 루카스와 클라우스의 관계, 그들의 말과 기억, 앞선 이야기의 전제는 완전히 흔들린다. 진실이라 믿었던 사건들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거짓말로 바뀌고 독자는 무엇이 사실인지 끝내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전쟁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언어는 서로를 미끄러지게 한다. 아고타의 소설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 가족은 결국 분열과 이별의 상징이다. 문학은 진실이 아니라 기억의 그림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억은 언제나 조금은 거짓이다. 그러나 그 거짓 속에서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 3부작은 현대문학에서 정체성의 해체를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할 만하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3부작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에서 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무라이의 아내, 도적, 나무꾼 심지어 죽은 뒤 무당이 불러낸 사무라이 영혼까지 모두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관객은 끝까지 진짜 진실을 모른다. 영화는 진실이 하나라는 생각 자체를 부정한다. 카프카가 진정한 리얼리티는 비사실적이라고 말한 것, 해밍웨이가 진실은 표면 아래에 숨는다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아고타의 3부작 역시 단계적으로 진실이 흔들리고 뒤집히는 구조를 보여준다. 쌍둥이가 기록한 큰 노트는 가장 사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다. 그러나 후속작인 증거에서 그 기록이 흔들리고 세 번째 거짓말에서는 앞선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무너진다. 진실은 담론의 층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읽힌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빛과 그림자로 믿을 수 없는 증언을 시각화했다면 아고타는 국경지대, 빈방, 쌍둥이, 기록과 거짓말 같은 추상적 공간을 통해 서사의 균열을 보여준다. 라쇼몽은 인간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임을 드러내고 아고타는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잔혹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드러낸다. 두 작품 모두 인간 존재의 검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라쇼몽에서 진실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듯 아고타의 세 번째 거짓말에서도 진실은 끝내 증발한다. 두 작품 모두
관객과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열린 구조다. 라쇼몽이 증언의 파편들을 영어로 만들었다면 아고타는 기억의 파편들을 문학으로 만든 것이다. 인간은 진실을 원하지만 견디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한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생애 대부분을 노동자로 살았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도피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문학은 진실은 단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속삭인다. 모고를 잃고 상처난 언어로 세계를 기록하며 기억은 언제나 조금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실은 누구의 것인가?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어는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카프카 이후 또 다른 미로와 마주선다.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